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경우에 합계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거나 아니면 받았으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해줘야 되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나 이럴 때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전자로 발급을 했다. 전자세금 계산서면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발급 명세를 발급일에 그 전자세금 계산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한테 전송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다 그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받은 거에 대한 내역을 국세청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역을 제출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래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면제가 되는 게 전송을 했을 때요. 그죠? 전송을 하면 면제가 된다. 그래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를 했겠죠. 상대방이 발급을 하고요. 그리고 얘가 전송까지 했다. 전송. 원래 전송 기한은 세금 계산서 전자로 발급을 했으면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하면 그러면 의무가 혜택이 있는 게 있잖아요. 의무가 면제되는 거. 자, 혜택이라고 할게요. 혜택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합계표. 요 세금 계산서 내역이죠. 내역. 자,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래 우리가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 다 보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래 증빙을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그 장부나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할게요. 자, 세금 계산서 보관해야 되는 의무가 면제가 된다 이거죠. 보존해야 되는 보관 의무가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보관해야 되는 의무가 면제가 된다. 이 5년은 확정신고하고 나서 5년이요. 지금 거래일자부터 5년이 아니라 확정신고하고 그리고 5년 동안 원래 세금계산서 보관해야 되는데 그 보관 의무가 면제가 되더라.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다. 그죠? 전송까지 됐으니까. 자, 그런데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가 되는 거는 요 전송이 돼야 되는 건데 내가 만약에 깜빡 잊고 전송을 안 했어요. 자, 그럴 때에는 제출해야 되냐? 보관해야 되냐? 그거죠. 자, 그럴 때 요 전송을 만약에 늦게 했다. 지연 전송에 해당이 돼도 그래도 합계표 제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지연 전송이라는 얘기는 자, 원래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나는 지연 전송했다. 자, 지연 전송 언제까지 하면은 지연 전송이요? 발급일에 다음 날. 그날까지 그 이후부터죠. 그 이후부터 발급일에 다음 날 그 이후부터 자, 그 발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끝나고 다음 달 11일까지. 그러니까 과세기간 끝나고 다음 달 11일까지 하면 1기부는 7월 11일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2기부는 다음 해 1월 11일까지 전송을 하면 지연 전송으로 봐줘요. 그렇죠? 지연 전송. 이 이후에 전송을 했거나 아니면 아예 전송을 안 했으면 그때는 미전송으로 보죠. 미전송에 해당이 된다. 이 이후부터는. 자, 그런데 가산세 부분을 먼저 좀 보면요. 지연 전송은 가산세가 그 지연 전송한 그 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가 되고요. 그다음 미전송이면 1%가 가산세가 돼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요 지연 전송까지는 합계표 제출 의무 면제돼요. 자,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건요. 이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거는 다른 거는 없는데 부가세법에서 이렇게 예정기간 뭐 이렇게 두고 있는 거 별로 없는데요. 이때에는 합계표 제출 의무는 예정신고해야 되는 뭐 법인사업자 이런 사업자들은 예정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 따로 두고 있어요. 예정신고 때도 제출해야 된다는 걸 따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가 되려면 원래 원칙적인 그 전송기간까지 전송을 했거나 아니면 지연 전송일 때에는요. 자, 예정기간 따로예요. 1기 예정기간에 해당이 되면 4월 11일까지 전송해야 되고요. 자, 1기 확정기간에 해당이 되면 7월 11일까지 전송해야 된다. 그 다음에 2기 예정기간에 해당이 되면 그때는 10월 11일까지겠죠. 그 다음에 2기 확정신고 그 기간에 해당되는 거면 1월 11일까지 전송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예정기간을 따로 두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때까지 전송을 해줘야 그때 예정신고할 때 합계표 제출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원래 윗부분에는 여기 뭐 그 기본적인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쭉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 중간쯤에 보면은 이게 집계 내역이요. 합계가 기록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거래처별로 내역이 이렇게 넘버링이 쭉 돼서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이 내역을 이미 세무사에서 알고 있으니까 제출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합계에는 기재를 해줘야 돼요. 합계가 얼마인지는 그래도 국세청에서 파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합계에다가만 기재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합계란이 두 개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두 개로 나눠서 윗부분에는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때까지 제출한 거. 그죠? 이때까지 전송한 거, 전송한 부분에 대한 게 합계란의 위쪽에 기재가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 이후에 전송이 됐거나 아니면은 종이로 끊었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은 요 밑에 집계가 될 거예요. 밑에 집계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내역도 그 밑에 작성이 돼서 합계표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